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어플리케이션 CSA 박인혜라고 합니다. 이 세션을 시작하기 이전에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 지금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쿠버네티스, 펑션, 데브옵스 등과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들의 아키텍처링을 주로 맡고 있어요. 보통 지금 커스터머 고객이나 고객사에 갔을 때 쿠버네티스나 뭐 MSA 프로젝트 같은 경우를 진행을 할 때 주로 같이 아키텍처링을 하고 있고요. 고객들의 상황을 봤을 때 온프라미스나 아니면은 다른 여타 클라우드에서 쿠버네티스라는 서비스를 많이 하고 계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지금 사실 처음으로 지금 이러한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고서 어플리케이션을 MSA화 해서 마이그레이션 시키려고 시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그러한 분들은 사실 기본적인 뭐 아키텍처나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디시전을 메이킹을 할지에 대해서 서두에 그거를 꼭지를 짚고 넘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진행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그래서 진행할 주제는 디자인 앤 플래닝 디시전즈 온 쿠버네티스고요. 쿠버네티스를 회사에서 처음 도입을 할 때 미리 알고 있어야 할 디시전 포인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프리젠테이션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아젠다는 지금 두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보시면은 첫 번째 앞부분은 프로젝트 플래닝에 관련되어 있는 샘플을 지금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클러스터를 디자인을 할 때 필요한 디시전 포인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면 클러스터 말고 네트워크나 스토리지나 모니터링이나 시큐리티 이외에 상당히 많은 디시전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오늘은 클러스터 가장 기본인 클러스터 매니지먼트와 클러스터를 셋업을 할 때 필요한 디시전 메이킹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부분에서 얘기를 드릴 거는 일반적으로 프로젝트를 저희가 진행을 할 때 만들어질 수 있는 프로젝트 샘플링을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보통 지금 프로젝트를 할 때 현재 상황을 어세스먼트 진단하고 그리고 새로운 플래닝을 잡는 일련한 절차가 필요해요. 그리고 프로젝트 일정 파일 안에 대부분의 엔터프라이즈 회사들은 이러한 일련의 일정을 잡는 것에 상당히 익숙하실 거예요. 그리고 요새는 이러한 기존의 뭐 MPP 프로젝트나 아니면 이런 레거시 파일이 아니라 애자일 되어 있는 지금 뷰어로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뷰잉으로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이걸 그냥 참고용으로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첫 번째 프로젝트 플래닝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파일은 지금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지금 쿠버네티스 프로젝트를 할 때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가지고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간단하게 작성을 한 거고요. 여기 기간과 작업 시간 같은 경우는 사실 회사 규모나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로 그냥 구성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중요한 거는 요 각각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해당하는 이 기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첫 번째 보통 얘기를 하는 그 첫 번째 꼭지는 애저의 쿠버네티스 서비스 인프라스트럭처를 베이스라인을 잡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컨테이너 베이스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베이스라인을 잡아가는 단계가 두 번째가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쿠버네티스의 시큐리티 베이스라인을 잡아가는 부분이 세 번째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어플리케이션의 쿠버네티스 어플리케이션을 정말로 컨테이너라이제이션 실행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스크립트 모델링이나 B2C 어드밴스드 시나리오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건 조금 더 어디셔널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인프라스트럭처의 베이스라인, 어플리케이션의 베이스라인, 시큐리티의 베이스라인, 실제로 수행을 하는 어플리케이션 수행 작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실 거는 이 그냥 기간이 어느 정도로 지금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고요.
뭐 인프라스트럭처 베이스라인이 20일이면 어플리케이션을 하는 것도 뭐 20일 정도, 그리고 시큐리티도 뭐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대신에 가장 중요한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라이제이션을 하는 부분이 가장 많이 소요된다라는 걸 중심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드릴 거는 여기서 디자인 앤 플래닝, 그리고 AKS 클러스터와 쉐어 뭐 서비스 셋업 이쪽에 관련해서 주로 얘기를 할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샘플 정도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면, 어플리케이션 베이스라인을 작업을 할 때 뭐 어플리케이션 AKS에 셋업을 하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들을 테스팅하고, 요거에 대해서 일반적인 뭐 롤아웃 작업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인 레전을 어디에 설정을 할지 이런 일련의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시큐리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라이제이션 할 때는 어플리케이션 인프라스트럭처에 얘를 지금 액세스하는 방법, 그리고 디자이닝하고 플래닝하는 방법, 그리고 정말로 어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라이즈 하는 방법, 그리고 테스트하고 롤아웃 하는 방법,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디자인하고 지금 인프라스트럭처의 베이스라인을 잡는 부분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 디자이닝하고 플래닝하는 부분, 그리고 클러스터를 셋업하는 부분,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디자이닝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왜 그러면 뒷부분에서 만약에 아키텍처가 잘못 만들어지거나 이러면 다시 일련의 작업들을 수행을 해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에 해당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면, 플래닝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현재 어떤 거를 준비를 할지 뭐 체크리스트를 작업을 하는 방법, 그리고 요거는 워크숍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1년에 지금 레디니스 하는 작업이 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로는 인비저닝, 현재 상황을 인비저닝하고, 그리고 디자이닝, 아키텍처를 디자이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게 가장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인바이러먼트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상의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뭐 애저든 아니면 타사의 클라우드에 관련되어 있는 인바이러먼트에 대해 아직 레디니스가 완벽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완벽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서로 지금 플래닝을 하고 디자이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리뷰를 하고 같이 아키텍처링을 하는 작업이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작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련의 일정을 지금 잡아가지고 진행을 할 때, 그러면 어떤 식으로 디자이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결정해야 할 포인트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 클러스터 셋업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면은 클러스터 디자인에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첫 번째는 클러스터를 아이솔레이션 할 때 필요한 디시전 포인트들을 어떤 걸로 가져갈지, 어떻게 선택해서 진행을 할지, 두 번째는 스케일링 하는 방법을 어떻게 선택을 할지, 그리고 세 번째는 리소스를 매니지먼트 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클러스터 디자인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할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AKS의 클러스터 아이솔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지금 왼쪽은 클러스터를 분기를 해가지고 대부 환경, 뭐 예를 들어서 프로덕트 환경, 그리고 팀원이 있으면 팀원, 팀2 각각에 있는 프로젝트마다 지금 클러스터를 분기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프로덕트 환경을 저희가 진행을 할 때 네임스페이스로 각각의 있는 서비스를 쪼개가지고 진행을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선택되어질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더 확인을 해볼 부분은 클러스터를 아이솔레이션 할 때 노드풀을 사용을 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지, 그리고 ACI라고 되어 있는 가상의 컨테이너 인스턴스를 어떻게 지금 적절히 사용을 할지에 대한 것도 선택 포인트가 되실 수가 있으세요. 뭐 노드풀 같은 경우는 노드풀을 여러 개로 가져갈 수도 있으시고요. 윈도우즈나 뭐 리눅스나 GPU, 그리고 CPU나 아니면은 각각에 있는 스코마다 노드풀을 따르게 가져가실 수도 있으세요. 노드풀마다 VNet도 별도로 생성이 가능되어지고요. VMSS의 리소스도 별도로 지금 나누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클러스터 아이솔레이션 디시전이라고 해가지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솔레이션 디시전 할 때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선택을 해야 할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크게 첫 번째, 피지컬을 할지 로지컬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현재 지금 회사 상황이나 고객의 요건이 만약에 아주 크리티컬하고 지금 뭔가 엄격하다. 그래서 우리는 피지컬 레벨의 아키텍처의 아이솔레이션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클러스터를 분리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두 번째, 우리는 그렇게까지 엄격하진 않다. 로지컬하게 쿠버네티스에서 기본으로 제공되어지고 있는 네임스페이스에 해당하는 리소스 개념을 사용을 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네임스페이스를 사용을 해서 로지컬하게 분리를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이럴 경우의 장점은 물론 노드가 지금 줄어들기 때문에 각각에 있는 클러스터를 사용을 하고 있는 노드 전체 수가 줄어들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비용적인 면에서 절감을 하실 수가 있는 반면에 피지컬을 지금 각각의 클러스터마다 환경마다 나누어진다라고 하면은 클러스터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기본 노드스나 아니면 클러스터에서 기본 지금 시스템 컨테이너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클러스터의 개수도 많아져서 관리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사용 비용도 조금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드풀을 사용할지 그리고 노드풀을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지는 같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스쿨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노드풀을 사용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 그리고 피지컬인데 클러스터가 아닌 우리는 노드풀로 같이 지금 프로세스를 아이솔레이트 시키고 지금 자원을 아이솔레이트 해도 돼요라고 했을 경우에는 각각에 있는 클러스터 안에 노드풀을 가지고서 아이솔레이션 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ACI를 사용을 할지 안 할지도 같이 선택이 가능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임스페이스에 해당하는 스트럭처는 어떤 식으로 가져갈지도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임스페이스를 하나로 가져갈지 아니면 네임스페이스를 여러 개로 가져갈지도 같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서비스마다 각각에 있는 네임스페이스를 별도로 가져가실 수도 있으시고 그리고 하나의 네임스페이스는 공통된 네임스페이스, 예를 들어서 인그레스 컨트롤러나 아니면 프로메테우스 같은 경우는 하나의 네임스페이스에 사용을 하고 각각에 있는 서비스들은 다른 네임스페이스를 사용을 해서 커먼 시스템을 하나의 네임스페이스로 관리를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노드풀을 사용을 할지 안 할지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리눅스풀을 사용을 할지, 그리고 각각의 VM 사이즈는 어떻게 할지, 윈도우는 사용을 할지, GPU 같은 경우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사전에 아키텍처링을 진행을 할 때 각각 염두에 두시고 꼭 선택을 하셔야 되는 포인트이십니다. 두 번째는 어떤 식으로 저희가 지금 스케일링을 할지에 대한 포인트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크게 보면은 파드를 스케일링하는 부분, 노드를 스케일링하는 부분 이렇게 지금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첫 번째로는 HPA라고 해서 파드를 어떤 식으로 애저에서는 오토 스케일링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면은 지금 매트릭 서버라는 애가 있고요. 매트릭 서버가 각각에 있는 노드에서부터 매트릭을 수집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수집을 하는 애는 이 노드 안에 있는 쿠블렛의 그 C 어드바이저라는 애를 계속 바라보고 있고요. 쿠블렛이라는 애는 이 파드를 계속 지켜보면서 이 파드의 CPU나 메모리가 어느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체킹을 하는 녀석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C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각각에 있는 매트릭 서버에 지금 매트릭들을 저장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제가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 파드 HPA에서 CPU를 50으로 했거나 그것보다 만약에 파드의 양이 넘어갔다라고 하면은 지금 HPA에 의해서 저희가 레플리카를 더 높일지 아니면 더 낮출지를 수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플로이먼트를 통해 레플리카 셋을 통해 레플리카를 하나를 더 늘려라 라고 함으로써 파드가 2개가 있다가 3개가 있는 것으로 하나를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련의 HPA는 작업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쿠버네티스에서 이러한 일반적인 작업을 따르고 있고 애저에서도 똑같은 지금 바닐라 쿠버네티스 작업을 같이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앞부분에 파드에 대한 오토스케일러를 보셨으면은 두 번째는 클러스터에 대한 오토스케일러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클러스터에 대한 오토스케일러는 지금 요것 또한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파드가 펜딩 스테이트가 되었을 때 지금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파드가 펜딩 스테이트인데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한 이유가 CPU가 부족하거나 메모리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용량이 부족해서 펜딩 스테이트에 빠졌을 경우에는 CA가 동작을 해서 지금 노드가 필요하다라고 애저의 컨트롤 플레인에 요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애저의 컨트롤 플레인에서는 이러한 노드가 필요하구나 해서 노드를 할당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그동안 펜딩 스테이트에서 부족되어 있던 리소스가 여유가 있어졌기 때문에 여유로운 노드에 지금 파드는 다시 스케줄링 되어서 생성되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보일 수 있는 거는 앞서서 얘기를 했던 버추얼 노드에 관련된 건데요. 요거는 노드가 따로 필요 없고 갑자기 지금 유저가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뭔가 리퀘스트가 들어와서 파드가 늘어날 때 이럴 경우에는 어딘가에 가상의 환경에 있는 가상의 서버리스 환경의 컨테이너 인스턴스를 사용을 해서 크게 버스팅할 수 있는 그러한 녀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케일링을 할 때 이거를 사용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매뉴얼 스케일링을 하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각각 회사의 특별한 뭐 모니터링 솔루션이나 아니면은 뭐 디플로이먼트 방법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 애저 CLI 같은 경우를 사용을 해서 매뉴얼하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REST API를 통해서도 매뉴얼하게 오토 스케일링을 진행을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앞서서 얘기를 했던 HPA에 대해서 요거를 사용할지 안 할지도 한번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매트릭의 타입이 무엇인지 그리고 HPA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 매트릭이 뭐 CPU로 할지 아니면은 메모리로 할지 각각이 어떤 매트릭으로 할지를 고민을 하시고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클러스터에 대한 오토스케일러 기능을 사용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클러스터의 오토스케일러 기능은 아주 간단하게 CLI나 아니면 포탈을 통해서 사용이 가능되어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용을 했다가 중간에도 지금 새로운 노드풀을 만들면서 사용을 안 하시거나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버추얼 로드를 사용을 하면서 뭐 갑자기 얘를 버스팅할 때 버스팅이 가능할 때 지금 버추얼 로드 쪽으로 크게 얘를 유도를 시킬 수도 있으세요.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러한 일련의 것들을 서비스 리미테이션이 어떤 건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버추얼 로드는 현재 모든 리전에서는 사용 가능되어지진 않고요. 한국에서는 사용이 되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있는 애저의 커터가 지금 저희가 여유롭게 있는지 그리고 AKS가 이용 가능한 지역이 어디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얘기를 할 거는 클러스터를 매니지먼트를 할 때 방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쿠버네티스의 리소스의 커터를 지금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요거는 네임스페이스에 해당하는 지금 리밋을 설정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컨테이너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아주 무제한적인 컴퓨팅 리소스로 실행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소스 커터를 사용을 하면은 클러스터 관리자는 네임스페이스별로 리소스 사용과 생성을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임스페이스 내에서 파드나 컨테이너가 사용을 할 때 지금 네임스페이스에 저희가 정의되어져 있는 CPU나 메모리만큼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 네임스페이스가 이거와 같은 경우는 하나의 네임스페이스가 너무나 많은 자원을 사용을 하지 못하게끔 할 경우에 대부분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밋 레인지라 그래가지고 각각의 리소스들을 네임스페이스 리밋으로 설정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의 파드 또는 컨테이너가 사용 가능한 모든 리소스를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밋 레인지 같은 경우는 네임스페이스에서 리소스 할당을 제한하는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리밋 레인지에 설정되어 있는 값을 가지고서 지금 파드가 만약에 파드에 해당하는 리퀘스트와 리밋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리밋 레인지에 정해져 있는 지금 값을 가지고서 초과하지 않은 채로 초과하지 못한 채로 얘가 지금 설정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쿼터 설정 관련해서는 파드 디스트럽 버짓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요거는 지금 보면은 어플리케이션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각각에 있는 뭐 미니멀 어벨러블에 해당하는 퍼센트를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웹 서비스나 아니면 각각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소유자로서 사용자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지금 파드 디스럽션 버짓을 만들 수가 있고요. 지금 PDB는 자발적 중단으로 일시에 중지되는 복제된 어플리케이션의 파드의 수를 딱 제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웹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웹 어플리케이션의 90%는 항상 사용 중이어야 된다라고 이걸 설정을 하시면은 만약에 어플리케이션에 노드가 문제가 있거나 업그레이드가 되거나 했을 경우에 이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90%의 저희가 지금 보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스케줄링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쿠버네티스에서 일반적으로 뭐 파드나 아니면 서비스가 동작을 할 때 스케줄링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로는 노드 셀렉터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고요. 여기 지금 라벨링을 붙이는 부분을 보면 쿠브CTL의 라벨, 이 노드를 AKS 노드 풀에 대해서 뭐 하드웨어, GPU로 나는 설정을 하겠다라고 지금 라벨링을 붙이고요. 그러면은 파드에서 얘가 톨러레이션 하는 방법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 파드의 노드 셀렉터 부분에 나는 하드웨어는 GPU가 있는 노드 셀렉터에 얘는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이 지금 룰에 따라서 이 파드는 노드 셀렉터에 적혀져 있는 하드웨어가 GPU라고 세팅이 되어 있는 노드에 가가지고 얘는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스케줄링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얘는 노드 어피니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얘는 노드 지금 셀렉터하고는 상당히 유사하지만 조금 더 아마 유연하고 조금 더 자세하게 지금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요. 말 그대로 어피니티 뜻 그대로 유연한 스케줄링이 가능하도록 구성할 수 있고요. 앞서 살펴본 노드 셀렉터에서는 라벨 네임만 기준으로 파드를 특정 노드 또는 특정 노드 그룹에 배포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였다면은 어피니티는 다양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고 유연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 어피니티가 노드 레벨에서 배치를 관리한다는 점에서는 셀렉터하고 비슷하지만 다양한 조건을 명시할 수 있다는 유연성에서 조금 더 차이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노드 어피니티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required during, 뭐 scheduling, ignored during, execution 이렇게 지금 뭐 총 네 가지로 보실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서두의 빨간색 그리고 중간 부분의 파란색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서두의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required라고 되어 있거나 preferre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봤을 때 이 require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hard, 지금 어피니티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지 그리고 얘는 아니면 preferred일 경우에는 우선시하되 필수는 아닌지를 결정을 하는 조건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ignored 아니면은 지금 required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얘는 운영 중에 노드의 라벨이 변경되면 무시할 것인지 ignore 할 것인지 아니면은 변경된 즉시 지금 에빅션 처리를 하여 required 하여 지금 재기동을 수행할 걸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는 인터파 어피니티와 지금 안티 어피니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크게 요거는 두 가지 타입으로 지금 존재가 되어 있고요. 보면은 지금 노드 어피니티가 노드의 라벨을 기준으로 파드가 배포될 노드를 선택을 한다면은 배포된 인터파드 어피니티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배포된 파드를 기준으로 해서 배포될 노드를 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베이스나 레디스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파드 어피니티는 마스터 슬레이프 파드가 다른 노드에 배포되도록 하기 위해서 마스터 파드가 배포된 노드를 피해서 배포하게 한다던가, 안티 어피니티로 적용을 해서 한다던가, 클러스터 시스템에서 클러스터를 이루는 각각의 파드가 다른 노드에 지금 아예 배포되도록 하는 등의 전략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거는 테인트와 지금 톨러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요거는 노드가 어떤 식으로 지금 스케줄링을 하거나 아니면 파드가 있을 때 얘를 표시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지금 노드에 대해서 얘가 테인트를 지금 저희가 설정을 했어요. 설정을 해서 AKS 노드풀이라는 애는 지금 노 스케줄로 가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얼룩을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파드가 이제 톨러레이션 될 때 이렇게 들어가서 그러면은 AKS 노드풀에는 지금 GPU 노 스케줄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게끔 테인트와 톨러레이션 되어서 동작을 하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지금 효과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저희가 하실 수가 있고요. 노 스케줄, 얘도 하드에 관련된 부분이고 지금 프리팜 노 스케줄, 아니면 소프트에 관련되어 있는 스케줄링, 그리고 노 익스큐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확인을 해보면 리소스 매니지먼트 디시전에 관련해서는 크게 이렇게 저희가 미리 클러스터를 셋업하기 전에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커터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커터에 관련해서 네임스페이스에 대해서 커터를 정리를 할 때 CPU나 메모리나 아니면 이 네임스페이스의 파드의 개수까지 저희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드의 개수나 서비스의 개수 같은 경우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한 개의 네임스페이스가 클러스터에서 사용 가능한 지금 모든 리소스를 사용 가능한 모든 리소스를 가져오는 것을 방지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리밋 레인지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얘는 지금 각각에 있는 리소스 리밋을 지금 저희가 네임스페이스마다 설정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리밋 레인지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의 네임스페이스에 별도로 또 하나의 파드가 상당히 많은 리소스나 이거를 차지할 수가 있는 거를 또 사전에 방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지금 컨테이너가 사용할 지금 리퀘스트와 리밋을 설정을 해가지고 지금 이 하나의 파드가 너무나 많은 용량을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는 파드, 디스트리뷰션 버젯 같은 경우를 사용을 해서 저희가 뭔가 웹 서비스나 아니면은 엔진엑스 같은 걸 사용을 할 때 80%나 70%는 얘는 항상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런티를 보장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스케줄링 요법으로는 노드 셀렉터처럼 지금 저희가 라벨링을 설정을 해가지고 각각에 있는 거를 지금 하실 수도 있으시고, 노드 어피니티나 인터팟 어피니티 앤 안티 어피니티 그리고 테인트 앤 톨러레이션을 적절히 사용하셔가지고 지금 각각에 있는 클러스터를 셋업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했던 이러한 지금 클러스터에 정리하는 방법, 클러스터 아이솔레이션을 어떤 식으로 할지, 그리고 스케줄링을 어떤 식으로 할지, 그리고 스케일 아웃을 어떤 식으로 할지, 그리고 각각에 있는 매니지먼트를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한 것도 미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기 전에 사전에 플래닝하고 설정을 하시면은 나중에 어플리케이션이나 컨테이너 같은 경우가 동작을 할 때 조금 더 유연하고 확실하게 동작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지나가지고 지금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거는 여기에 클러스터의 디시전 메이킹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대한 디시전 메이킹, 그리고 네트워크나 아니면 스토리지, 모니터링, 시큐리티에 관련된 부분도 추가로 진행을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만약에 시간이 되시면은
저한테 언제든지 문의를 해주시거나 그러면은 제가 관련해서 자료를 공유 드리거나 지금 뭐 문의에 대한 답은 언제든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세션을 들어주셔가지고 상당히 감사하고요. 조금 지루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함에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